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투자전략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인환 KB증권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이나 애널리스트 제가 모신 이유는 이제 저희 조선일보하고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공동 주관한 2021년 베스트 애널리스트 평가에서 시황 분석 부문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셨기 때문입니다. 시황 부문인데 내는 리포트 보니까 되게 다양한 부분을 많이 내세요. 네. 원래 그렇게 좀 다양한 부분을 내시는 건가요, 리포트를? 예, 뭐 시황이라고 해서 꼭 네. 뭐 경제 이런 쪽만 봐야 된다라는 편견을 좀 버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업종이나 뭐 그냥 어쨌든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부분들, 뭐 업종이나 뭐 종목까지도 좀 최대한 좀 많이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나 애널리스트가 최근에 낸 리포트를 쭉 보니까 에너지 쪽을 많이 좀 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과 투자 아이디어 이렇게 네.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투자와 관련해서 좀 눈여겨봐야 할 키워드 요거부터 좀 집어서 좀 얘기를 해보죠. 네. 네. 7월 중에 우리나라 정부가 네.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이라는 걸 발표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다룬 내용들이 이제 뭐 원전, 수소, 태양광, 풍력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뭐 그런 내용들 당연히 다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눈여겨봤던 부분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사실 이 정부 정책이라는 거는 네. 또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음. 지금 당장의 실물 경제를 키워나가야 되는 뭐 그런 쪽이잖아요. 네. 근데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는 분야는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굉장히 작은 분야입니다. 굉장히 작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책 방향성에서 굳이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정부에서 뭔가 의미를 두고 이쪽을 지원해 주려는 정책을 준비 중인 게 아닐까라고 좀 느꼈습니다. 네. 그럼 그런 키워드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원자력 쪽을 좀 강화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원자력 쪽에서 좀 새로운 투자 기회 같은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원자력 쪽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원자력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좀 논쟁이 있습니다. 음. 이제 뭐 일본에서의 그런 원전 사태도 있다 보니까 네.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항상 제기가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넘어가기 위해서 중간에 거칠 수밖에 없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보통 탄소 중립 계획 이런 걸 들으실 때 네. 2050, 네. 뭐 좀 길게는 2060, 네. 2060년 이런 목표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22년인데 28년 뒤 제가 은퇴할 때쯤이거든요. 은퇴할 때쯤 그쪽은 되려면 완전히 좀 전환이 된다. 네. 되려면 뭐 될 수야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태양광, 풍력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뭐 10년, 20년, 네. 몇십 년 전부터 계속되고 계속 있지만 나오고 있어요. 네. 하지만 쉽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 과도기를 네. 공백을 메워줄 수단이 필요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원전은 반박하는 세력도 있겠지만 찬성하는 세력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 단계로 일단 원전에 대해서 그쪽에서 좀 투자 기회가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어떤 식의 좀 투자 기회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수출 쪽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예, 원전 수출. 예. 네, 뭐 이제 뭐 국내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여력이 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쪽이 다 같이 그런 쪽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수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또 선별해 본다면은 훨씬 또 좋은 성과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하면 뭐 수소,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 이쪽을 이제 강화한다. 이런 얘기일 텐데 이쪽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쪽은 저는 두 가지 관점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관점이요? 네. 예. 저는 이제 시황 분석을 하는 입장이니까 뭐 기업의 뭐 바텀업 다운 차원에서의 뭐 이런 것보다는 탑다운 관점에서 좀 고려를 하는데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미국이 최근에 기후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런 갈등 관계에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의 방향성은
중국을 배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배제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기회를 많이 볼 수 있는 분야가 어딜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이 태양광 시장에서 절대 강자입니다.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죠. 네, 전 세계. 글로벌하게 네. 보면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음.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태양광 쪽도 같이 좀 지원을 해주려고 한다면은 예. 중국 업체는 공급을 못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더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우리 거죠. 태양광 기업들의 기회가 생긴다. 네, 예. 네. 뭐 수출 관점에서. 음. 그래서 이제 태양광 같은 분야가 특히 또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기후 변화 대응 정책, 네. 지금 상원을 통과한 상황인데 네. 이제 전기차 분야에 대한 지원 그리고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 대한 정책이 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정책 관점에서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키워드로 아까 좀 강조해 주셨던 게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인데 네. 그 중에서 이제 크게 좀 봐서 리사이클링, 네. 소위 폐자원의 재자원화 여기에 또 관심을 둬야 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두 가지 관점 정도를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이제 당연히 환경적인 측면이 되겠죠. 이제 폐 배터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거를 그냥 버리면 뭐 아깝기도 하고 환경 오염도 많이 된다고 하니까 예. 뭐 그런 관점이 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조금 더 주목하는 거는 이제 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비용의 문제인 거죠. 전기차가 꽤 비싸잖아요. 네. 내연기관차보다는 뭐 같은 스펙이라고 하면 더 비쌉니다. 왜 비싼지 이유를 보면 배터리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배터리를 그냥 버릴 거냐?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 쓴 배터리를 리사이클링을 하는 거죠.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데 이 전기차가 이제 보급되는 그런 연한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본다면은 네. 2025년 정도부터 대략 이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성장이 기대가 되는 분야인 거죠. 특히 지금처럼 이제 뭔가 어딘가 성장하기가 좀 애매해 보이는 시기, 이런 시기에는 폐배터리 분야가 성장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리고 오른 것 자체의 문제보다는 국가별로 이 에너지를 안보에 활용하는 그런 공급망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기차 분야를 많이 좀 이렇게 밀고 있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뭐 중국은 좀 배제하고 본다면은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원자재가 뭐 이렇게 생산되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원자재를 어디선가 구매해 와야 되는데 이 공급망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는 걸 통해서 원자재를 추출하는 이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공급망을 좀 안정시켜 나가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요걸 좀 중점적으로 보려는 것은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게 바탕에 좀 깔려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전기차 시대가 이제 계속 커지는데 그걸 이제 침투율로 제가 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것도 탄소 중립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 그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도 네. 금액별로 아주 세세하게 나누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 미국 상원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그 대응 정책 내용을 좀 번역을 해봤는데 금액 단위로 아주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뭐 금액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키워드가 가장 많이 언급된 걸 꼽아본다면 전기차 쪽이었습니다. 결국 보조금을 더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이 상원에서 지금 만드는 이런 법안들이. 네. 어쨌든 그쪽으로 계속 유도하려는 정책에 저희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네.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오게 될 거고 거기서 당연히 파생되는 폐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걸 다시 새로운 다시 자원화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둬야 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폐배터리의 소유권하고 그걸 또 어떻게 해소 방법 문제 이런 게 또 핵심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셨던데요. 보고서 보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그건? 이 폐배터리 시장이 만약에 정말 뭐 시장이 예상대로 커진다면 네.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그런 노력이 계속 이제 잇따를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네. 헤게모니를 누가 장악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결국 이 폐배터리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겠죠. 폐배터리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폐배터리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음. 이게 가장 문제가 될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 2020년 정도까지 음. 폐배터리가 발생하면 지자체에 음. 반납하도록 의무화 돼 있었습니다. 음.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뭐 정부에 반납하는 게 그 전기차 산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니라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가요? 네, 반납했어야 되고 폐차시킬 때, 네. 폐차시킬 때 그 지자체에 반납을 했어야 됐거든요. 음. 뭐 보조금을 받으니까 뭐 반납하라고 해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2021년 정도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반납할 의무가 사라지고 소유권이 차주에게 귀속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전기차를 사서 탔어요. 네. 사고 나중에 폐차를 시키고 폐배터리 뭐 어떻게 그게 할지 돈이 된다 그러면 뭐 제가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네. 뭐 어디 가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꺼내기도 쉽지 않을 테고 네. 결국 소유권을 장악하기 위한 뭐 완성차 업체나 2차 전지 업체들의 노력이 이미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리스 형태로 배터리를 팔 수가 있는 거죠. 전기차를 팔 때 배터리를 리스 조건을 걸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 소유권은 자동차 업체한테 가는 거죠. 소유권은 애초에 그냥 넘기지 않는 방식으로. 미국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예. 코어 차지라는 규정을 뭐 도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차를 제가 만약에 살 때 네. 전기차를 살 때 기존에 뭐 전기차를 갖고 있으면은 기존의 전기차에 있는 배터리를 테슬라 측에 넘기는 거죠. 일종의 교체인 셈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차의 배터리 가격을 좀 더 할인받는 차 가격을 할인받는 셈인 거죠. 네. 그것도 어쨌든 테슬라 측에서 배터리에 대한 소유권을 장악하는 뭐 그런 이슈인데 이런 장악하려는 방식이 지금 아직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지만 말씀드렸던 뭐 리스 형태나 테슬라의 코어 차지 규정 그리고 뭐 2차 전지 업체들도 또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이 지금 몇 년간 계속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는 뭐 그 과정에서 또 수혜주나 이런 거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어느 정도 좀 이 비즈니스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 해외 쪽을 좀 짚어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네.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해외 쪽은 뭐 아무래도 테슬라가 뭐 가장 그 전기차 업체에서는 선두 업체니까 선두죠. 예. 테슬라를 좀 말씀드리면 네. 방금 말씀드렸던 코어 차지 규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2021년에 테슬라가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뭐 영문으로 올렸는데 번역을 해서 말씀드리면 네. 그 원자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원자재를 추출하는 게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에 훨씬 이득일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뭐 원자재 광산을 뭐 국유화하려는 칠레 뭐 이런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 전략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구매해 오는 것보다는 직접 리사이클링을 해가지고 원자재 추출해서 다시 쓰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그렇게 좀 장기적인 방향성을 작년에 네. 명확하게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방금 말씀드렸던 소유권 관련해서는 코어 차지 뭐 이런 규정을 통해서 이 또 폐배터리의 소유권 자체도 좀 가져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도 배터리를 교체해주는 방식, 네. 이제 뭐 배터리 수리 맡기로 가거나 할 때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2차 전지 업체들이 좀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 방식도 있군요. 그러니까. 네, 예. 교체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딱 정확하게 어떤 방향이다라고 정해진 건 없지만 계속 이제 커져갈 시장이고 커져갈 시장에서 이 소유권을 장악하려는 노력이나 해외 기업들이 또 이 폐배터리 산업에 뛰어드는 그런 노력이 좀 계속되고 있다라고 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이 있겠네요. 네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찾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은 좀 정책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친환경 에너지, 특히 이제 뭐 에너지 정책 뭐 이런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볼 때 세 가지 관점으로 시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첫 번째는 오늘 쭉 말씀드렸던 정책이 본격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기에 이 관련주들을 사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 친환경 관련주들이 아직은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주식시장에서 스타일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스타일. 뭐 예. 성장주, 가치주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친환경 관련주들은 아직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는 하지만 성장성이 뭔가 기대가 좀 되는 성장주로 분류가 됩니다. 네. 이런 성장주들은 금리가 오르는 시기보다는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 좀 좋거든요. 그럼 이제 미국의 긴축이 조금 더 진행은 되겠지만 그게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긴축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의 긴축에 대한 우려도 거의 이제 끝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친환경 관련주들의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이 친환경 쪽으로 구조적으로 전환을 할 거냐라는 좀 어느 정도의 확신이나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기가 돼야 되는 거죠. 올해 좀 참고해 볼 수 있는 시기가 3월이었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 이제 발발했을 때 친환경 관련주들이 좀 세게 움직였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 천연가스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취약해져 버린 거고 그러면 거기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천연가스를 LNG를 통해서 수입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제 친환경 쪽을 더 강화할 수도 있겠죠. 네, 더 강화를 해야 되겠죠. 그런 아이디어 때문에 3월쯤에 주가가 한번 세게 움직였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좀 기대감이 낮아졌다가 최근에 다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러시아가 다시 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문제들이 좀 계속되면서 결국은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시기 그리고 구조적인 전환 기대감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같이 고려하면서 이 친환경 쪽을 봐주시면은 시장 전반을 좀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윤환 KB증권 애널리스트와 함께 새 정부 에너지 정책과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윤환 KB증권 애널리스트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강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